현시간부로 최초의 태풍 연급 재해령 경보를 발표한다. 이미 지하 건물 침수 피해의 사망자는 30명이 넘어섰다. 현재 일본이 때 아닌 연속 태풍의 북상에 이미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며 두 개의 태풍이 일본 내륙 지역에 완전히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50mm를 돌파하는 초특급 폭우가 외곽 지역에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해 수십만 명의 폭우 재해 피해 인원은 물론 태풍의 강풍에 주택이 날아가 붕괴되는 엄청난 대형 재해 사고마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려 두 개의 대형 태풍이 연속적인 결합 현상을 통해 정확히 일본 내륙 지역으로 매우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현재 일본 폭우 피해 지역에는 약 10%의 태풍 구름만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이미 일본 외곽 도시들은 물폭탄에 쑥대밭이 되는 피해마저 입어 단 한 명의 마을 주민들마저도 전혀 대피하지 못한 채 피난소를 설립할 시간도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아무런 전조 증상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우에 일부 도심 지역의 지하 공간들이 매우 빠르게 침수되어 이미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물에 그대로 묻혀버린 채 생사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이 접근해 시간당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태풍에 완벽히 대처하고 있다는 거짓 기상 보고와 함께 정규 기상 편성으로 방송되는 태풍의 이동 경로 보도마저 조작 축소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도쿄구와 매우 근접한 위치의 오다와라시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북상 중인 연속 태풍 비구름의 영향으로 인해 시간당 150mm를 돌파하는 경악스러울 정도의 태풍 폭우가 쏟아져 내리며 각종 지하차도의 침수는 물론 주민들이 제대로 피난조차 실시하지 못한 채 마을에 고립되어 버리는 초대형 태풍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속보로 전한 FNN 뉴스에 따르면 현재 오다와라시의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 엄청난 태풍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 중심 도심 지하의 완전한 침수는 물론 10cm 이상 차오른 폭우 수심으로 인해 모든 지하 공간의 영업이 종료되며 일부 지하철 노선의 운행이 중지되는 심각한 폭우 재난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해안가와 매우 밀접한 곳에 위치한 타우지 마을에서는 근접한 연속 태풍의 비구름 영향으로 소형 쓰나미 피해와 함께 주택가의 돌풍 손상마저 시작되는 태풍의 강풍 피해 사고 신고 접수만 1시간 사이 30여 건이 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두 개의 태풍 중 1호 태풍인 말라카스의 중심 비구름은 아직 태풍 피해가 시작되고 있는 오다와라시와는 상당한 간격의 거리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최초 보고되고 있었으나, 급작스럽게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저기압 비구름들이 분리된 소형 비구름의 형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엄청난 저기압을 유지해 해당 피해 지역인 오다와라시의 태풍급의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관할 구역 기상대인 가나가와현 중앙기상대는 즉시 오다와라시 전체 지역에 해제 경보가 없는 연급 태풍 피난 대피령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발생된 엄청난 태풍 강수량에 외곽마을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전혀 피난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인명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으로 보인다라며, 일본에 영향을 끼치며 엄청난 속도를 가진 채 북상 중인 두 개의 태풍이 완전한 일본 기상의 영향권 내부에 전혀 접근하지 않았음에도 떨어져 나온 산재 비구름들만으로 주변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태풍 피해 현장의 속보를 매우 긴급히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피해에 오다와라시 지역 주민들이 더욱 큰 수재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것은 일본 기상대의 지속적인 태풍 경로 발표 와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예측조차 불가능한 태풍 폭우가 시작되어 버려 해당 지역 일대에 어떠한 피난소와 폭우 대피 준비조차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오다와라시에서 한 명의 가족을 실종했다는 지역 주민의 신고 인터뷰에 따르면 두 개의 태풍이 약 3일 뒤부터 일본 남쪽 지역에서부터 엄청난 태풍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기상대의 보도만을 믿고 일정에 맞춰 폭우 재난 대비를 하고 있었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짜의 하룻밤 사이 주택이 쓸려 내려갈 만큼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폭우 현장에서 실종해버렸다는 분노의 인터뷰 발언을 전하며 일본 기상대의 예보 방식이 전혀 쓸모가 없었다는 추가적인 제보 발언마저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피해 주민은 인접 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동일한 지역 마을 주민들마저도 거주하고 있던 주택 지역에 아무런 폭우 대비를 하지 못해 물이 그대로 집으로 들어와 상상 이상의 재해 손실 금액 피해와 거주주택마저 잃어버렸다는 매우 충격적인 제보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마을의 주민 대표는 아직까지 두 개의 태풍이 완전히 북상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일본 기상대와 정부기관 소속이 무조건적인 피해 손실 책임을 지고 완전한 태풍의 피해가 시작되었을 때의 비상대피 경로 또한 모두 마련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발언과 함께
제대로 된 기상 예보만 있었다면 8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을 폭우로 실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매우 울분 섞인 피해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기상대의 황당한 예보 수준에 일본의 주요 기상관측 전문가들은 일본 기상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태풍 영향력의 피해 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나라들의 경로만을 통한 단순 예보 보도를 전하려다 대규모 주민들에게 폭우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는 매우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일본 기상대의 처참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하고 말았는데요. 도쿄대 기상환경연구가 소속의 타이노 기상학 교수는 일본 기상대가 태풍의 경로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방식은 그저 다른 나라의 기상 예보를 그대로 카피해 예상 경로를 보도하는 매우 수준 낮은 단순한 방식이라며 태풍의 예상 경로뿐만 아닌 분리되거나 결합되는 태풍 비구름에 대한 일본 지역의 피해 범위 추측은 기상대의 기본적인 보도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매우 분노한 듯한 보고 내용 발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노 기상학 교수는 단 하루의 차이라도 태풍을 제일 먼저 마주하는 외곽 해안 지역 주민들은 예보 보도가 하루씩 지연되거나 오보될 때마다 폭우 침수 피해의 규모가 약 20%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내용 발표와 함께 이번 오다와라시의 폭우 피해는 일본 기상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해 무려 기존 침수 피해와 비교해 300%가량 폭증한 폭우 재난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추가 보고마저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도쿄대 기상학 연구원들은 현재 일본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겹치며 비구름을 중심으로 한 세력 성장 시 이번 오다와라시의 피해보다 더욱 큰 폭우 피해가 도쿄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변 일대에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도쿄 중심 도시와 인근 해안가 지역에 태풍 피난 연극 경보를 추가로 발표해야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발표를 긴급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태풍 비구름 폭우의 피해를 입은 곳은 일반적인 주택지역 시설뿐만 아닌 주요 전력시설 공장과 정유 공장에까지 상당한 손실 피해를 끼치며 일본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엄청난 재해 손실금을 발생시키는 태풍 피해마저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주요 정유기업인 에네오스 내부 관계자의 추가적인 폭우 피해 보고 발언에 따르면 이미 최근 급격히 증가한 지진 피해에 하루에 생산 가능한 정유 처리분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피해 보고 발표를 전하며 외곽 지역에 위치한 대용량 보관 지역 공장마저 이번 폭우 피해에 손쓸 틈 없이 오염 피해를 입어 추가적인 정유 보유분에 오염 손실이 발생했다는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동북부 지역을 위주로 위치한 정유시설 공장들이지만 지역 도시로 이동하기 위한 대용량 보유분들은 이미 외곽 지역에 전부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상청의 태풍 경로 보도의 대부분이 오보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틈도 없이 폭우의 피해를 입는 보유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본 전체 정유 처리분의 보유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매우 절망적인 추가 보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결국 일본 기상대가 수십 년 동안 자랑해오던 슈퍼컴퓨터의 기상 처리 능력은 아무런 효율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번 태풍 비구름 분리 폭우 피해로 여실히 드러나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수준 낮은 일본 기상대의 예보 기술력에 수십만 명의 일본인들은 뜬금없이 도쿄 전역 주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한국에 전달할 테니 한국 기상청이 일본 기상대를 대신해 일본 전역의 일기예보를 담당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반응들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눈앞에 다가온 두 개의 태풍에 황급히 일본을 떠날 비상식적인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전히 지고 있다. 이번 기상대의 황당한 실수 때문에 이미 수십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폭우 피해를 입고 말았다. 하늘의 비구름을 육안으로 관찰하더라도 비구름의 분리로 인한 폭우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인데 일본 기상대는 하늘을 보는 사람조차 없던 것인가? 한국에 우리 일본인들의 진심이 담긴 기부금을 전달해 일본 전체 지역에 일기예보 담당 요청을 전달해야 될 것 같다. 이대로 일본에서 거주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재해 때문에 휩쓸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미 일본은 지진에 대한 피해를 수십 년 동안 겪고도 오보에 이은 피해 규모 축소 정황마저 폭로된 전적이 있다. 일본 기상대는 늘 하던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매뉴얼에 따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등의 황당한 한국 지원 요청 반응들을 보이며 다가올 연속 태풍의 패닉에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반복된 태풍 폭우에 완전히 무너지는 침수 피해를 충분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상대는 그저 다른 나라의 일기예보를 단순 카피하는 1차원적인 기상예보 방식만을 고집하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태풍의 변화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또다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폭우 침수 피해로 몰아세우는 역시나 일본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처참한 수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언제나 그렇듯 이들의 의미 없는 국가
국가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며 결국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쓰러져가는 일본의 모습을 그저 멀리서 바라본 채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오던 일본의 역겨운 태도만은 절대 기억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